안녕하세요. 윤쌤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68차 시 재해 재난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6가지로 나눌 거예요. 이제 교과서 위주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지진, 두 번째 화산, 세 번째 기상재해, 네 번째 운송수단 사고, 다섯 번째 감염성 질병 확산, 그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화학물질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진부터 알아볼 생각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재난대피 국민행동요령입니다. 자,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요,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딱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요, 전기하고 가스를 차단해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요, 건물 바깥으로 나갈 건데요.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요,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같은 승강기는요, 만약에 정전이 됐거나 전기가 차단이 되면 이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요, 우리가 지진에 의한 피해 사례를 본 적이 있었죠. 건물 담벼락에 있었던 그런 구조물들이 떨어져서 자동차를 덮친 사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건물 밖에서는요, 가방이나 손으로 일단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하고 거리를 두어야 돼요. 이런 간판 같은 것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을 지나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면서 대피를 해야 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를 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에 따라서 올바른 정보를 듣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의 대처 방안, 지금 내용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지진으로 땅이 딱 흔들리잖아요. 시간은 길어야 한 1, 2분 정도 됩니다. 땅의 그 흔들림이 멈추었을 때 그때 대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실내에 있을 때는요, 지진이 발생해서 막 흔들리고 있어요. 튼튼한 탁자 아래 같은 데 들어가서 몸을 피하는 게 좋고요. 가스, 전기 재빨리 차단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하면 좋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건물 바깥으로 나갈 때는요, 계단 이용한다라는 거 침착하게 대피해 주시고요. 승강기는 안 돼요. 전기가 차단되면 그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화산에 대처하는 방안입니다. 일단 화산 같은 경우는요, 안내 방송을 잘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화산 분출물 등에 대한 그런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화산 제도 문제가 되지만 화산이 발생했을 때 뿜어져 나오는 커다란 무지무지한 화산탄 같은 그런 돌멩이 같은 것이 쿵쿵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화산이 폭발하면 일단 외출을 자제하고 화산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집이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내려온 곳이라면 얼른 도망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외출 자제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건물로 들어갈 때는요, 밖에서 입었던 옷을 갈아입어요. 화산재 같은 게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이나 창문을 닫고요, 물을 묻힌 수건으로 문의 빈틈이나 환기구를 막아서 화산재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림은요, 지금 유튜브에 선생님이 화산 폭발로 검색을 했어요. 뭐 볼케이노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랬더니 1997년에 찍었던 영화가 있어요. 볼케이노. 영화 제목이 화산이에요.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도심 속에서 화산이 폭발을 하면 일어나는 일, 볼케이노, 재난, 킬링타임, 영화 추천 이렇게 해가지고 떴던 내용 중에 일부를 선생님이 캡처를 한 건데요.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그림에선 잘 표현이 안 되지만 눈처럼 하얀 게 내리고 있어서 이 지금 박사님이 손을 이렇게 갖다 내민 거예요. 손바닥으로 뭔가 지금 하얀 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화산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요 장면도 영화의 한 일부분인데 거의 영화가 끝나가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경찰관이 나와 있고 요 영화에서 이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보면 이렇게 지금 하얗게 쌓여 있는 게 보이나요? 네, 이렇게 하얗게 쌓여 있는 것이 화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볼케이노라고 하면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소개시켜주는 한 16분짜리 영상들이 한 2개 정도가 있거든요. 쭉 영상을 돌려보면 아, 볼케이노가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중간에 이제 화산 폭발 장면이라든가 거기에 대응하는 인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상재해입니다. 기상재해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태풍, 홍수, 가뭄, 폭설 등 이런 기상재해가 예상이 될 때는요, 기상특보. 갑자기 드라마 딱 보고 있는데 기상특보 하면서 밑에 깜빡깜빡 하면서 갑자기 막 뉴스 나오고 그렇죠. 그런 기상특보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 기기 등에서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면 어디까지 지금 진입을 했는지, 어느 지역에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진행 상황을 잘 듣고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태풍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강한 바람, 비가 동반하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기시설을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MBC, 그렇죠. 위키백과에서 검색해서 그 선생님이 태풍 이렇게 검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태풍 바비가 뭐 제주도에 접근하고 있어. 강풍, 굉장히 센 바람이 불고 있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뉴스의 한 장면입니다. 다음은요,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길가에 있는 가로수가 이렇게 도로변으로 쓰러져서 지금 119 구조대가 와서 지금 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치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 번째 사진도 역시 태풍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제주 앞바다, 제주라고 써 있죠? 앞바다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항 근처거든요. 여객선, 항공기, 운항이 전면 결항이 되었다. 태풍 때문에 비행기도 안 뜨고 배도 움직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태풍이 오는 여름마다 접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운송수단에 의한 사고에 따른 대처 방안입니다.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비행기, 열차, 배, 선박 이런 사고에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송수단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대비해야 돼요. 또한 안내방송을 잘 들어야 되겠죠. 특히 비행기 안에서 만약에 난기류에 휩쓸렸다. 그럼 방송에 나와요. 지금 기류가 좋지 않은 곳을 통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방송을 잘 듣는 게 중요하겠죠. 운송수단의 종류에 따른 대피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요, 가능하다면 수화기로 그 불을 진화하는 게 좋겠죠. 좁은 구역이라면요. 또 연기가 생긴다면, 화재로 인한 연기가 발생한다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옷이나 수건으로 코하고 입을 잘 감싸고 불길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감염성 질병에 관련된 감염성 질병 확산에 따른 대처 방안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난리인데요.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염성 질병이 확산이 되면요, 그 증상, 감염 경로 등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게 좋겠지요. 그 다음,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요,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깨끗한 물에 손을 자주 씻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또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요, 휴지,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려줘야 되겠죠. 우리가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가능하면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림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보건복지부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띄어져 있었던 코로나 감염증에 관련된 국민 예방 수칙입니다. 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했는데, 아주 기초적으로 손 깨끗이 닦아라, 기침할 때 가리고 해라, 뭐 마스크 써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빈도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닦아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리고 기침하라, 뭐 가리고 다녀라는 거죠. 기침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라고 했는데, 우린 지금 평상시도 계속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의료진에게 자기가 해외를 갔다 왔던 여행력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야 된다. 뭐 선별진료소 방문할 때 이런 걸 알려야 된다라는 국민 예방 수칙이 나와 있었고,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요.
마지막 6번째는요.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대처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유출이 되면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해야 되고요. 당연히 흡입하지 않아야 되겠죠. 옷이나 손수건 등으로 코, 입을 감싸고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유출된 유독가스가 공기보다 밀도가 크잖아요. 그러면 밑에 가라앉고 기체가 위로 안 올라오니까 우린 높은 곳으로 피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기체가 계속 위로 올라온다면 우리는 낮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바람이 사고 발생 장소 쪽으로 불어오면요.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대피해야 돼요. 바람이 사고 발생하는 장소 쪽에서 불어오면 바람의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대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요. 혹시 최근에 그런 영화를 봤나요? 엑시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소녀시대 유나가 나오는 영화거든요. 뭐 유쾌한 한국형 뭐 리얼 뭐 재난 영화다라고 소개를 많이 했었던 영화인데요. 이때도 유독가스가 배출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남자 주인공하고 둘이 같이 높은 곳에 막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서 연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재해 재난의 예측과 관리. 과학자들은요,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어떤지 기록을 보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보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산이나 지진 관측소에서 경보 체계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기상재해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을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국민의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1번,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요, 무엇을 이용해서 침착하게 대피해야 될까요? 승강기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답은 계단.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재해재난이 발생을 했다고 합시다. 이런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때 무슨 원리를 이용한다면,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까 유독가스가 샜을 경우도 가스의 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위로 대피해야 될지 밑으로 대피해야 될지 정한 것처럼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면 좋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유독가스가 유출됐다는 안내방송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유독가스라고 했으니까 마시지 않도록 옷이나 손수건 등으로 코, 입을 감싸야겠죠. 안내방송으로 그 진행사항을 파악하면서 유독가스가 자욱한 상황이라면 근처에 있는 방독면을 찾아서 착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68차 시를 마지막으로 2학년 과학을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 기반으로 수업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도 부족했고 심화된 내용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돌려보면서 복습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